박혜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하신 대로 모모 모임 공간이라고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홈그라운드에서 못하고 하필이면 그리고 타이밍 절대 찾은 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어떻게 이렇게 알고 왔는데 시선 받아서 저 친구도 되게 지금 쑥스러워할 것 같고 근데 좋긴 좋네요. 우리 친구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좋고 경관도 좋고. 근데 사실은 그 도다리 회장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뭐 즐겁게 어떻게 해줄지, 뭐 다른 분들도 기대한다 뭐 이런데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건지, 춤을 춰야 하는 건지, 눈물바다를 만들어야 하는 건지, 그러면 컨셉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변명 같지만 제가 그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온 얘기 여기서 보면 도다리 무대는 또 조금 마음이 편한 게 PPT를 막 어렵게 준비를 해서 그거를 막 브리핑 하듯이 설명을 하거나 막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지어짜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인생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본이 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쏘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도 풀고 팔도 풀 겸 손도 풀 겸 절대 선물 아닙니다. 이거 다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전달을 두 사람 앞에 하나씩만 두 사람 앞에 하나씩 나중에 거둘 겁니다. 자, 제가 레고 교육사 내셨나요? 이것처럼 레고가 여기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이 너무 갇혔기 때문에 오리를 만들어 보라 그러면 저걸 보고 만들거나 따라 만들거나 이렇게 많이 그래요. 근데 사실 오리를 만드는 것처럼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인생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많이 여쭤보시던데 인생은 드라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꽤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했으나 어저께 사실은 도다리 회장님 저희 가게 오셔가지고 가면서 뒷목 잡고 가시더라고요. 아무 준비도 안 했다니까. 그래서 각자의 다른 삶에 정답도 없는 삶에 그 중에 한 사람인 박혜진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 조금 사실 제가 반백살이다 보니까 몇 날 며칠 걸려서 얘기를 해야 될 스토리가 많겠죠? 젊은 사람도 많은 만큼 조금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형제 몇째로 보이세요? 맞이. 제일 좋아하셨어. 이중성이 다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연식이 드니까 조금 언니 같다, 맞이 같다는 분도 계시고 철이 없어서 막내 같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물론 막내라고 다 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무남동녀예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데 이 나이에 저 나이에 뭔 무남동녀 할 건데 많이 여쭤보세요. 뭐 이제 형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남동녀라고 그러면 어찌 그 나이에 다들 뭐 적게는 둘, 셋부터 뭐 7까지 있는 집도 있고 제 친구는 8명이더라고요. 칠공주의 아들 하나. 근데 이제 아빠가 안 계시다 보니까 더 낳을 수가 없어서 혼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자랐고 단체 생활이라는 걸 처음 초등학교에 가서 했습니다. 제 때는 유치원이 조금 있는 집에서만 가기 때문에 저희 집 그렇게 썩 넉넉하지가 않아서 유치원 말고 초등학교가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처음이었어요. 학교를 가보니 여러 친구들이 왔는데 특히 여자친구들은 아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와서 뭐 아빠랑 어딜 갔네, 뭘 먹었네, 뭐 이런 자랑을 하니까 너무 꼴도 보기 싫었는데다가 제가 진해가 고향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산으로 전학을 왔어요. 지금은 창원이 되게 번화한 대도시인데 그때는 창원은 아주 논밭천지처럼 건물 몇 개 없고 마산이 수출 자해주역처럼 돼 있어서 대도시였어요. 고등학교에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것도 조금 힘들 정도로 되게 번성한 도시였는데 진해에서 마산으로 2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엄마 딴에는 조금 학군 좋은 데를 보내볼 거라고 길 도로를 건너면 성호초등학교라고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가 있고 저는 길 건너에 상남초등학교를 갔어야 했는데 엄마 그 학교를 보내시려고
어떻게 했는데 서류가 잘 안 됐나 봐요. 동네도 다르고 제가 7살에 학교를 갔는데 4월생이에요. 지네는 어떻게 갔나 보던데 마사는 그게 용납이 안 됐는지 집에서 거의 반학기를 쉬었어요. 그렇게 쉬었다가 학교를 가니 자기들끼리 구구단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내주거나 할 때마다 어려운 과제도 많고 거기서는 또 조금 나름 학분이 좋답시고 과외를 하는 친구도 있고 집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과제를 혼자 해결을 못하거나 이러면 그때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들께 잘 못 여쭤봤던 것 같아요. 여쭤봐도 안 가르쳐주는 것 같고 왠지 조금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해결을 많이 하거나 안 되면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일찍부터 이제 외지에서 그 가게를 하시다 보니까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께 뭔가 여쭤볼 수도 없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못 가거나 하면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어찌 아침마다 수시로 학교 갈 때마다 네 배는 그렇게 아프냐고 끌고 가다가 전봇대인데 막 땡겨서 가다가 남의 집 담벼락 돌벼락에 여기 딱 부딪혀서 아직도 흉이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교를 많이 못 가고 안 가고 해서 그렇게 생활을 지내고 있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좀 깨치신 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새를 들어 살았거든요. 계속. 그다음에 그 주인집 아래에서 그 피아노를 배워라. 그 주인집에 피아노를 치더라. 어떻게 딜을 하셨는지 거기 애를 맡겨놓고 피아노를 배우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여자들은 피아노 한 대 가지고 집에 있으면 가르쳐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피아노를 노래 하면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뭐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노역으로 그렇게 시킨 건지 피아노 선생님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날 되고 나면 이렇게 내치도록 해서 했는데 춤바람이 나서 이제 피아노를 그만두고 무용을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유난히 그런 애들 있죠. 특히 예쁘게 옷 입고 와서 집안 자랑 엄청 하는 애가 너무 예쁘게 해서 샤랄라에서 어디론가 가는데 도대체 저긴 어딜 가는 거지 싶어 가보니까 무용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쪼르기 시작을 했는데 할머니는 언감생심 아무것도 안 되고 엄마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쫄랐는데 학원을 가는 것은 조금 돈이 많이 드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체능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의 무용부에 들어서 무용을 계속 했습니다. 고2 때까지. 나름 조금 리액션 진짜 강하네요. 그렇게 해서 무용도 하고 못하지를 않았나 봐요. 아니면 키가 커서 그랬는지 동무나 이런 걸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군무 속에 키가 커서 따로 빼서 시킨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계속 하다 보니까 예고를 가라, 무용가를 가라 이런 말까지 듣게 됐는데 집에는 어림도 없었죠. 그때 당시로는 무용을 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그냥 특별한 게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참 힘들었다는 생각했는데 아까 소연 선생님 말씀처럼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그냥 추억의 한 페이지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어렵게 보냈는데 그때는 새를 드는 게 1년 단위였는지 1년마다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조금 집을 더 번성시켜 보려고 조금 번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 돈도 떼이고 그리고 빚 보증도 서주고 이러시면서 그 사람은 또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면 빚 갚기 바쁘고 그러면서 저희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그러다 보니 한날 학교를 중학교 때 다녀오는데 어디서 징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에서 구슬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속인이 와가지고 엄마는 이제 그런 이제 도망간 분을 좀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 무속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뭐가 안 돼서 전 보러 가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고 난 다음부터 저희 점점 더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그나마 1층에 살았었는데 2층으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1층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1층에서 한번 새를 들어도 1층에서 새 들고 살고 싶다 했는데 2층으로 2층 안채 바깥채 이리저리 전전긍긍 하다가 친구들도 놀러 못 오고 저희 집에 그렇게 시절을 보내고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때는 이제 학교에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 적혔어요. 반 친구들이 다 있는 데서 갖고 오라고.
그냥 항상 호명이 당하거나 할머니는 이제 옆집이나 주인집에 이제 빌리러 가거나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어쨌든 이 집에서 빨리 탈피를 하고 도망가야 되겠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서울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쪽 지방에 내려오지 않고 나 혼자 독립을 빨리 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독하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했는데 고3이 올라가서 무슨 대학을 갈 때 서류를 떼는 건지 뭔 연유인지 서류를 떼서 오라고 하는데 서류를 떼서 가다가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보니까 아빠가 분명히 돌아가셨어야 됐는데 아빠도 계시고 엄마도 저희 친정엄마 성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위아래로 형제 자매가 있고 제가 가운데 끼어 있더라고요. 5남매 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가 유부남이었는데 엄마는 미스였고 모르고 이제 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호적상 아빠 밑으로 가 있고 그 이제 그때 되니까 이게 왜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엄마는 좀 무슨 전화로 오면 피해서 다니고 이쪽 저쪽을 이사를 다니고 장사를 해더라도 많이 옮겨 다니고 무슨 전화가 오면 피하고 또 할머니는 또 그 부대 화에 못 이겨가지고 가끔씩 술을 드시면 저한테 그렇게 악담을 좀 퍼부으셨어요. 잘 해주시기도 했는데 니만 아니었으면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가 저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또 어둡지 않게 공부한다고 2층 집에서 책을 다 밑으로 다 집어 던져가지고 이웃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술만 드시면 그렇게 조금 좀 그렇게 언어로 또 아니면 또 신체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그랬었는데 엄마도 원망스럽고 이런 환경이 참 그렇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도 있고 이게 한 추억의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또 단련도 됐고 엄마도 그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직은 저희 친정엄마가 호적상으로는 미수로 되어 있어요. 저랑 모녀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 서류를 내거나 뭔가 이렇게 하거나 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그런 한을 풀고는 계셨지만 또 이제 아빠 없이 자랐다는 그런 욕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되게 조금 규범을 많이 따지게 하고 예의 범절을 바르게 키우게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욕도 안 들었던 것 같고 또 항상 그게 빌 때는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어릴 때는 참 희한하게 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할머니 덕에 그때 진짜 할머니가 믿고 싫었어요. 학교 가면 한참도 덜 들리고 조금 좀 심했어요. 그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할머니 소리 때문에 좀 자지러지기도 하고 결벽증도 좀 심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남아있는 게 제가 오화열 맞추거나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결벽증이 있는 부분 아직도 그 부분이 좀 남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규격을 맞춰야 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고 할머니 되게 좀 깔끔하셔가지고 뭔가 친구들이 놀러와도 양말 검사를 했어요. 더럽거나 아니면 못 들어오고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덕분에 그래도 할머니가 진심으로 저를 많이 이제 보듬어 주시고 이제 키우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남들이 가끔씩 저를 그렇게 모르겠어요. 앞에서는 밉다고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지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남들한테 이제 인정받고 예쁨 받는 게 할머니가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 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게 고3이라 보니 시험을 좀 사실 많이 망쳤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친구들도 놀랄 정도로 제가 사실은 고려대 영문과를 가고 싶었어요. 영문과는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너무 재밌어서 쭉 영문과를 가고 싶었었는데 갈 형편도 안 되고 성적도 안 나오고 지금 생각하면 다른 지방에 국립을 가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도전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낙담을 해서 대학을 안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재수를 할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지방대에 친구가 이제 카톡을 하면 그 4년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갔는데 영문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랑 비슷한 또 궁상인 친구가 영문과를 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면 그 친구가 또 뭐 장학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저희는 제2외국어를 도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문과를 갔어요. 그래서 그냥 4년을 의미 없이 그냥 다니고 나와서 꼭 성공하고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에 등록금은 안 들었기 때문에 알바를 해서 제가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어요. 무조건 모아서 졸업하면 학교 밑에서 바로 떡볶이 장사라도 할 거라고 했는데 졸업해서 나와보니 학교 밑에 의외로 새가 세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서울을 한번 갔는데 그 터미널에 던킨 도너츠에 먼치킨이라고 조그만 도너츠, 그때만 해도 던킨이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지고 안 유명했을 때였어요. 아, 저게 되게 특이하다. 우리 있는데 이쪽에 와서 지하 슈퍼 한 코너가 요만큼 비었는데 새를 계속 낸다고 임대를 한다고 붙여놓은 거예요. 저기서 팔면 참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역시 뭐 장돌뱅이는 시집도 못 가고 뭐 그런 짓을 했다가 뭐 망하면 어쩌고 등등의 얘기를 듣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아마 그때 있었으면 던킨에 베스킨에 뭐 지금 엄청 난리 났겠죠. 모르죠. 또 성공을 했을지 실패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도전을 못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 살아보니 지금 요즘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접할 일이 잘 없대요. 돌아다녀 보니까 좀 더 젊은 분들은 아니면 저보다 많든 저 또래든 뭘 시작을 했으면 그냥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진학을 못하고 그냥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시집을 가게 됐는데 시집 가서도 이제 대학원을 못 간 거에 대한 한이 돼서 어떻게 하다가 늦게 40대 중반에 갔다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박사과정은 이제 다 수료를 했어요. 논문을 이게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닌데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니 근데 박사를 수료를 한 거예요. 논문을 써야만이 정확한 이제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교육학 박사가 되는데 논문을 하려면 좀 인고의 세월을 지내야 된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집을 가서 사실은 집을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에 일저일하다가 3개월 만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이 엄청 많이 지고 부자인 것 같아요. 친정에서도 빚부자, 결혼했는데도 빚부자. 결국은 이제 집에 딱지떼이로 오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하다가 제가 이 앞번에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레고 교육센터를 하면서 빚이 좀 많았는데 그걸 다 열심히 해서 다 갚았고 지금은 이제 그냥 기본적인 대출을 받아서 이제 업을 한 정도라서 깍두기들한테 이렇게 빚도 진 적도 있고 뭐 카드 깡한 적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그런 빚에 대해서 아무런 제2의 금융권이나 저 지하 세계를 알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싹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빌리면 10일에 10만 원씩 막 이렇게 계속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뭔가 막 각서를 TV에서나 뭐 보는 것처럼 뭔가 써줘야 돼요. 뭐 팔다리나 뭐 이런 거나 몸이나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모도 사실 3년 전에 오픈했을 때 주변 분들이 그게 뭔지 모르겠다, 망할 것 같다, 누가 오겠노, 뭐 때문에 갈 거고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그 앞번에 했을 때는 또 레고 교육센터라고 했을 때 레고 앞에는 또 좀 건너가면 한솔교육 신기한 영어 나라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교직을 이수하고 그 교생 실습도 갔다 와서 이제 그거 있다 보니까 교육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2잡, 3잡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도 이제 교육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솔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한글나라 아기나라만 있을 때
영어나라가 맨 처음 나온다고 서울에 잠깐 티저 광고가 나왔는데 아 우리 애 가르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지방에는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다음 주에 중앙일보나 이렇게 중앙제 광고 나오니까 보고 오래요. 말해주면 될걸 뭐 때문에 신문을 보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중앙지 열심히 보고 있다가 이제 광고를 해서 서울 가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 지사를 따서 와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영어나라를 처음을 했는데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재를 팔고 교구를 팔고 선생님들이 수업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생전 처음 이제 영업을 하는데 책을 판매하는 분들이 이제 와서 가르쳐를 주던데 띵동을 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전단을 뿌리고 내려오면서 문을 안 열어주면 발부터 넣으래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실제로 사실 띵동을 하려고 하니까 문을 열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문을 열면 대체 뭐라고 하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까봐 누구세요 하면 그냥 뛰어내려가고 그냥 그렇게 하다 어쩌다가 문이 열려서 한솔교육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나라를 모르니까 한글나라를 하는 한솔교육의 영어나라입니다 해서 어떻게 돼서 들어갔는데 실컷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듣고 아 너무 설명 열심히 들어주고 음료수도 주시고 좋은 분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교육적인 얘기만 다 듣고 절대 계약은 안 하시더라고요. 계약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있더라고요. 계약에 대해서도 또 교육도 많이 받고 영업에 대해서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영어나라도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를 주고 저희는 이제 아들놈이 태어나고 나니까 아 레고나 우리 아이들한테 좀 좋은 걸 시켜야겠다. 근데 우연히 대구에 어딜 갔는데 레고가 그냥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로봇을 만들어서 레이싱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그래 본사에 또 전화했더니 이게 레고 센터를 오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3호점을 내려와서 마산, 창원, 김해, 진해를 이제 레고 센터를 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네 이렇게 많이 하고 학원을 오픈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센터에서 그냥 방문해서 판매하고 레고 수업 가고 문화센터 거의 가는 정도였는데 그냥 학원처럼 오픈을 했어요. 그냥 예쁘게 디자인을 하고 손님들이 아니지 학생들이 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일부 몇 명만 오고 했는데 점점 이제 알려지고 또 방판하는 레고가 또 생겼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실 긴장을 했는데 그분들이 잘 알아서 영업을 해주니까 또 우리한테 와서 또 전화를 해서 어느 레고가 어느 레고인지 모르니까 어부지리를 많이 얻었어요. 그때도 팁을 얻었던 게 무조건 경쟁사가 있거나 경쟁자가 있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조건 내 앞만 절대 오픈을 안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옷가게도 쭉 뭐 식당들도 쭉 모여있는 게 조금 더 그래서 또 장사를 하면서 이런 것도 팁을 좀 얻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레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레고 센터가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집체 교육을 가요. 그 센터장들이. 그런데 서울에 보면 토즈라고 이런 모임 공간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갔다가 이걸 힌트를 얻었어요. 특이하다. 저런 게 지방에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거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또 역시나 사람들이 근데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칸을 져 있으면 밤중에 술도 팔아도 되겠네. 또 아베크족이 오겠네. 칸이 막혀 있으니까 이상한 곳 되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말들을 다 많이 일을 하시던데 제가 봤던 개념은 그게 아니었는데 못 봤으니까 설명만 듣고 그렇게 개념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어떤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장소도 못 구해주시고 그래서 7개월을 혼자 고생을 하고 다니다가 공모를 시작을 했거든요. 용호동에. 물론 홍보를 지금도 잘 못해요. 사실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걸 잘 마케팅 못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성공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안 했던 특이한 것들을 많이 하니까 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뭐 보는 눈은 어떠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무것도 안 시작했으면 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걸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먹는 장사는 엄청 돈을 많이 번대요. 근데 그게 저는 안 맞아요.
그거를 하라고 했었어도 저는 아마 별로 안 느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 또 다 각자 성향이 다 다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성공할 때까지 아마 일을 할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그래서 성공을 이루지 않나. 그 얘기가 있죠.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는데 100% 비가 온다는. 그거는 하다 보니까 비가 온 게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시작을 했으면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끈기를 가지고 그만큼 도달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나 목표의식이나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도전을 일단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실패했다 하더라도 살아보니까 이게 경험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지금 제가 자라면서 또 아니면 살면서 성장해서 겪었던 아픔들이 지금 생각하면 다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잘 나가기만 했으면 강인함도 없었을 거고 부모님이 다 주고 다 만들어주고 다 차려주고 있었으면 아마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제가 제 나름대로 개척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 부모님이나 언니나 지인들이 조금 멘토 역할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줬으면 좀 더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오늘은 인생은 드라마다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이끌려고 하는데 아까 저희 레고 만든 것처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인생에서 자기만의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잘 때 지금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잘 때 꼭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잤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려고 했어요. 호텔도 돈을 많이 벌어서 호텔도 짓고 백화점도 꼭 짓고야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면서 나만의 백화점 이름은 뭘로 할 건가, 호텔을 몇 층으로 해서 뭐 객실을 어떻게 꾸밀 건가, 다양한 상상들을 하면서 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개발서를 읽어봤을 때 이미지 형상화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이 앞번에 또 조현우 씨가 왔을 때 얘기했던 게 참 공감이 됐던 게 남들이 다 100% 좋다, 90몇 프로 좋다고 했던 거를 하는 거는 늦고 아닌 것 같아요. 되면 자기가 하지. 근데 사실은 어렵거나 잘 모르는 분야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원하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역할마다 성공을 하고 흥행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이 올해는 이랬다가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내년에는 이랬다가 이렇게 저렇게 엎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희 인생이. 그런데 그 역할에 충실을 하다 보면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이번에 흥행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연예인들 보면 흥행이 실패했다고 마약을 한다거나 또 대기업과 뭔가 조인을 해서 어떻게 한다거나 뭐 자살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냥 묵묵히 자기 그 역할에 맞는 그 배역대로 대본도 수정해 가면서 그리고 삶을 묵묵히 산다면 흥행의 그 배우가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삶의 성공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모모든 레고든 돈을 많이 벌라고 돈에 한이 됐기 때문에 벌라고 모든 일을 시작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도다리도 나비도 회장님이 있는 것처럼 창원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이 도다리나 그 나비가 거기 회원분들이 오시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실 돈 벌려고 모모를 시작했었는데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저보다 나은 사람,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발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예전에는 돈만 가지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다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자기만의 가진 가치관이 다 다를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게 물론 지금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있어야 되죠. 저도 돈 많이 벌고 싶고 한데 그 돈이라는 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참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렇더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그랬어요. 돈을 많이 못 벌고 특히 SNS상으로 보니 나보다 훨씬 젊은 여자가 같은 여자인데 일을 하는데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 나는 뭐지? 이 나이까지 이렇게 했는데
물론 빚을 갚고 돈을 안 번 거라고 할 수도 없지만 더 많이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보고 성장하는 분들도 보면서 제가 느끼고 뉘우친 게 있다면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은 가져서 저희가 창원의 제일 부자,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 세계의 제일 부자가 되더라도 해마다 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알겠어요. 우리는 그 정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고 가진 게 많으면 많은 만큼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가 모모를 2개를 하는데 작은 모모는 모모대로 작게 벌린 데로 작게 나가고 큰 모모는 많이 벌린 데로 많이 나가고 인생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들어오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다 상응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미에 맞는 그 자기 삶에 맞는 방식대로 성장을 하신다면 저도 모모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고 또 한 분이라도 조금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그 타인을 이롭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뭐 공부해서 남을 주자고 박수 칠 때도 뭐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늙으면 똑같대 말로 공부할 거고 머리 빠지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공부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하는 거고 다른 게 좋으면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한테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적어도 나는 이제는 남들에게도 이롭게 하고 싶고 또 다행히 예전에는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돈 됐던 것 같은데 저희 딸아들이 이제 20살이 다 넘었어요. 다행히 본이 의젓하게 잘 큰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설 수 있게끔 이게 조금 촉이 서잖아요. 본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뒷바라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도 일어날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그 일에 감사하고 제 노후 준비나 하려고 그리고 또 다음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제 꿈의 이제 최종 꿈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겠지만 그 꿈을 향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진! 네, 모모 대표님 뭐 도망가듯이 그렇게